김민석 총리 후보자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날 청문회가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임명이 돼야 장관 임명까지 이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또 작심하고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김민석 말고 네. 국민의힘을 그렇죠. 자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첫 국무총리 한덕수입니다. 의혹 한번 볼까요? 와. 봐봐. 일국의 대통령을 마친 자가 김앤장에 스카웃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법은 아니지만 막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총리를 국무총리 마친 정도 자가. 되는데 네. 쉽게 표현하면 일개 로펌의 로비스트가 된 거야. 진짜. 보세요. 김앤장 고문료로 약 21억, 야. 무역협회장 뭐 해갖고 19억, S51 사회이사 8천만 원 등 고액 고수를 받았습니다.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21억 정도 받았으면 그만큼 해줬다는 이야기인데 뭘 그렇게 나라를 팔아먹어? 2천억의 가치를 했겠죠. 네. 그러니까. 아니 뭐 2천억의 자기 가치. 그 본인 카드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예. 네. 그동안 살고. 보세요. 외교통상 고위직 재직 중에 미국 기업의 자택을 임대해가지고 6억 2천만 원을 받았어. 야, 아니 고위직이랑 공무원인데. 통상교섭본부장이고 당사자인 기업한테 받았어. AT&T. 2002년 론스타의 외환위기 매각 추진 당시에 론스타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했어. 야, 최근 5년간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의료비, 기부금 모두 영원. 와. 법인카드 생활비 충당 의혹. 이게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자기 카드로 쓴 거 영원. 영원. 그리고 서울 종로구 자택 시세보다 2배 비싼 가격에 매각해 50억 원대 차액. 요건 약간 그 윤석열 아버지 집산 거랑 비슷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느낌이요. 그러니까 이런 자도 총리라고 인준을 해줬습니다. 정권 시작하자마자 네. 하고 10년 만에 재산이 2배 증가했어요. 재산 그 당시 82억 중에 현금이 51억 원이에요. 와. 진짜 대단. 아니 이런 자를 임대로 수입받고 그러니까 뭐 이해충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던 네. 거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노무현 대통령 때 국무총리였잖아요. 끝나고 나서 김앤장 취직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양아치 짓이에요. 왜냐하면 윤석열이가 민주당한테 불리한 수사해놓고 나와서 대통령 출마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 총리를 했던데 다시 이해충돌이 될 만한 부분에 다 갖고 돈 벌어들이는 거예요. 이거를 인준을 해줬다고.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와 있는 게 이거 우리가 이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정도지 사실상 매국행위 했던 행위들은 더 많습니다. 그건 다 뺀 거예요. 그냥 나와 있는 뭐 이해 충돌 정도만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실제 매국했던 행위들 그것까지 따지면 사실 지난 정권 때 임명해 준 게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죠. 근데 처음 시작하는 정부니까 그래도 응원해 주는 마음으로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어디서 김민석을 걸고 넘어져. 맞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김민석을 검증할 자격이 있는 자 단 한 명도 없어요. 없죠. 김민석 기준으로 니들을 검증하면 니들은 국회의원도 못해.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건데 일단 열받는 게 한번 보세요. 이제 청문회 하기 전에 청문특위에서 이제 양당 간사들 모여가지고 이제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보시면은 또 열받는 게 이런 거야. 현처 전처 이게 아휴 장난합니까? 이거는 일부러 망신 주기 용인 거예요. 네. 누가 이렇게 합니까? 그렇죠. 아니 이게 그리고 이 총리 후보의 검증에 무슨 정처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상관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으로 망신 주기고 실제로 그래서 지금 현대 와내분이 실핏줄이 터졌대요 눈에. 눈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아니 다른 걸 떠나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아이를 유학시켰는데 너 돈 없었다며. 현실은 엄마가 있잖아요. 이혼했더라도. 엄마가 돈 벌어서 유학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인지 보자라고 망신주기성 증인 신청을 하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봐라. 얼마나 개막장이면은 이미 이혼했는데 전 남편 청문회에 나와야 되는 전처를 한다고.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런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국민의힘 저렇게 막장으로 가니까 그러면 김건희 씨도 관련돼서 내란 특검 있을 때 뭐 전 남편이라고 하시는 분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어디 여기저기 커뮤니티나 보도에 그럼 그분 나오라고 해야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까? 이게 막장이고 폐륜이지. 추억의 장면인데요. 그 다음 장면 보여줄까요? 저 장면이 뭐냐면은 여러 사진이 합쳐진 게 아니고 지하실에서 곰팡이 냄새 맡으며 방송하던 시절에 그 장면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저게 2018년쯤 네.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카메라 하나로 방송을 다 하던. 저때 팟캐스트 녹음하면서 아. 했던 거예요. 2018년 정도에. 벌써 지금 저게
야. 7년 전인 거죠, 7년 전. 김민석 의원하고 앞에는 김현 의원님입니다. 네. 아. 자, 어쨌건 저는 김민석 의원한테 제가 갖고 있던 어떤 생각들이 최근에 다 풀렸어요. 아, 저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구나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죠. 자, 예. 넘어가시고. 제가 이제 뭐 보수 언론 기자들로부터 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말이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길래 아니 재산이 2억이 안 되는데 무슨 부정축제를 할 수가 있냐. 그리고 부정축제 의혹보다 사실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가족들은 너무나 재산이 적은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좀 가슴이 좀 짠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또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없어 보이진 않잖아요. 품위가 있고 박식해 보이고. 전 진짜 정치하는 후배 입장에서 저렇게 참 어떤 자신의 삶, 부를 포기하고 정치에 입문해서 열심히 한 그 모습이 더 존경스럽고 전 힘내라고 좀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본인 갖고 있는 재산은 9천만 원. 가족들 재산 합치면 2억. 와. 거기에 무슨 뭐 엄마가 살던 빌라를 어쩌고 저쩌고 막 온갖 의혹을 만들어요, 아예. 그 기준이라면 국민의힘 정치인들 다 국회의원직도 그만둬야 되는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네. 자, 일단 주진우가 지금 청문회가 주진우 청문회가 돼버리고 있어요. 국회의원 아빠 없는 사람은 서로 살겠냐, 스폰서 정치의 말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이고. 근데 주진우의 재산 형성 과정을 보면 검사 아빠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나 이 말이 절로 나오던데요. 맞아. 이거 거의 상속 아닙니까? 그리고 아니, 주진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아들이 7억? 7억 아니 6천. 그 직업도 없는 사람이 현금성 자산은 7억을 가지고 있죠? 심지어 이게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도 7억인데 이게 계좌도 15개가 쪼개져 있답니다. 5천만 원씩. 예. 딱 정말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 예금자 보호 딱 되는 수준까지만 15개 쪼개 놓은 거예요. 주진우 부부도 현금을 수억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다면서요. 네. 예.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나 주진우가 좀 얘 스타일이 있네. 여러분 그 주진우 자료 안 까냐고 하시는 분들이 댓글로 어제 달리시더라고요. 고발이 들어가야 무고로 걸면서 자료를 깐다니까. 근데 고발한다고 해놓고 지금 아직까지도 감감무소식이야. 근데 지금 뭐 주진우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하면요, 정치인은 뭐냐면 진상 밝히면 되거든요. 네. 고소고발부터 먼저 꺼내는 스타일. 법적 조치. 저는 그냥 웃었다고 고발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웃었어요? 사진 보고 웃기네. 뭐 그래서 웃었어요 그냥. 왜? 근데 저까지 고발한다고 어. 본인이 공개적인 천명을 했죠. 부지런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박선원 네. 의원하고 네. 강덕구 의원이 잘 때리고 있어요. 엄청 뭐 잘 한준호 최고도 때립니다, 그렇긴 진짜. 한데 저도- 고발하겠다고 했으니 하시고. 저도 어제 하나 깠습니다. 네. 잘했어. 국회의원회관 주진우 의원 국회사무실이요. 풀 인테리어가 돼 그 있어요. 유명한 이야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가다가 의원회관 인테리어 한 거 보셨어요? 아니 그거 똑같잖아요. 다. 희한하게 생겼어요. 네. 막 책상도 다 바꿨어. 그리고 조명도 막 위치가 다 다르고. 그래서 제가 색상도 다 다르고. 룸사롱식으로 바꿨냐? 너무 본인 이상해가지고 그걸 좀 찾아봤거든요. 네. 그거 안에 찍어놓은 거. 근데 그 의원실에 뭐 이렇게 SNS 같은 거 보면은 네. 진짜 희한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상이 어떡해? 아릇해요. 뭐야 왜 또 저는. 이상이 아릇해요? 아니 그냥 느낌이 좋은 느낌이 아니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이 다 깨끗하고 좋아요. 기자재도 4년에 한 번 바뀌고 벽지도. 근데 그것을 돈을 들여가지고 내가 그때 생각해. 이 사람 진짜 돈이 그냥 남는구나. 그냥 이럴 거 하려면 기분화하지. 뭐하러 왜냐면 이상한 그때 데 돈을 당시는 썼지. 후원금도 잘 안 거칠 때라고요. 초반이라. 초반이라. 김지우 대변인 네. 주진우가 보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아니, 너 고발. 내가 그래서 나. 어제 내가 그래서 고발 영왕이다 나는. 그 기괴한 인테리어에 대해서 글 하나 썼고 오늘 집에 가서 시간이 남으면은 국회 사무처에 좀 질의를 하려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전기 공사를 분명히 했거든요. 이게 천정에서 이제 막 벽에 맞아, 갤러리처럼 해놨어. 그게 공공기관은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 마음대로 고치면 안 되지. 그리고 이런 벽 자재나 이런 게 공공기관은 다 이 불에 안 타는 난연 재료를 써야 되는데 지들 맘대로 주진우가 그런 것을 허가를 받고 네. 공사를 한 것인지 네.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화재가 나면 그런 재료들로 안 할 경우에 불법적인 걸로 하면은 그 방 문 닫아야지. 아니죠. 다른 의원실에 피해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닥가닥 그 붙어 방문을 있는데. 닫아야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불법 인테리어 시공 의혹이 있어요. 그럼 업체가 21g 아니야? 아니 업체가 21g? 뭔가 절차에 맞아서 했는지 나는 그런 의심이 들어. 그렇기 때문에 국회 사무처에 한번 물어보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네. 주진우가 나대니 이건 김민석 청문회가 아니라 주진우 청문회가 되고 있어. 그 우리 또 다시 소환하잖아요. 주진우 의원이 어디 뭐 본인은 룸사롱 아니었다 이야기를 하지만 친구, 그러니까 선배 부인들과 생일 잔치 했다고 나온 사진 있잖아요. 거기에 여성 적객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한 그곳. 그러니까 이런 장소를 좋아하시나 봐. 그러니까 본인 사무실도 그렇게 아늑하고 본인이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말 아닌가. 안 꺼내려고 그랬는데 네, 생각이 의원실 듭니다. 인테리어 있잖아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 거기까지. 이- 아, 잠깐만 여기까지. 왜 고발합니까 또? 나 네. 못 참을 뻔했다 내가. 네. 아, 좀 놔둘 걸. 취재 중인 게 있어요. 취재 중인 게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박선훈 의원 이야기나 다 이야기는 마찬가지예요. 얘는 지금 뭐 주진우가 깐 자료가 있기는 해요. 증여세 다 납부했는데 뭔 문제냐. 그러면 그 증여세를 납부하게끔 재산을 물려준 할아버지 있잖아. 그렇죠. 할아버지의 재산 형성 과정은 소명이 뭘까?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측면이 있어. 뭐 김민석 후보자가 얼마를 벌었는데 얼마를 썼다 하더라. 아니 추징금 갚으려고 1,000만 원씩 빌려가지고 완납한 것은 내가 보기엔 미담이야. 이런 짓거리 지금 안 했으면 좋겠고요. 자 강덕구 의원 70억 재산 의혹 주진우의 도덕성 검증 못하면 사임해라. 최고! 주진우로 갔어 이제. 진짜. 아, 우리 강특권 의원이. 강특권이 진짜 세더라고요. 예. 최고입니다. 이게 있어. 내가 봤을 때 국민의힘에 판검사 출신이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실력이 떨어지는 데가 내가 보기엔 주진우야. 뭐 지 유튜브에서 뭐 예상하는 거 다 틀리고. 다 반대로 가죠. 네, 진짜 그리고 고소인지 신기해. 고발인지도 모르는 전 검사 출신. 네.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제일 결정적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감옥을 안 가고 지금 대통령 돼 있잖아요. 그럼 난 주진우 같았으면 나는 그냥 의원 사퇴하고 그냥 낙창했어. 본인이 얼마나 그냥 이재명 범죄자 외쳤습니까? 근데 대통령 됐어. 아니 부끄럽지도 않아. 아니 그러니까. 그 우리 월드컵 때 막 스코어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만 문어보다 못 맞춘다 그러죠. 그게 뭐 어떤 그 맞아요. 축구 선수 진짜. 있는데 펠레인가? 펠레. 펠레의 저주가 있잖아요. 펠레가 말한 데 완전 반대대로 가는 네. 것처럼 주진우의 저주죠. 지금 주진우의 저주. 보시는 것 중에요. 경남 사천과 진주 울산에 22억 상당의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네. 얘는 연고도 없는 곳이에요. 연고도 없는 곳에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투기성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개발이 거예요. 되냐 한번 네. 봐야죠. 저 지역이. 배우자는 경기 영인에 3억 2천만 원 상당의 상가 두 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용산, 용인 등 연고가 확인되지 않은 지역에도 부동산 소유하고 사는 곳은 대한민국 부의 상징인 강남 압구정동 본인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구에는 전셋집. 이게 이제 전셋집 마저도 없어요. 전셋집도 없어. 네. 해운대구에. 전셋집도 없음. 그냥 그리고 이제 표만 얻는 거지 여기서. 주진우 일가가 운영한다는 클럽입니다. 이게 울산이에요. 제가 이거 보고 나이트.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게 나이트 클럽. 야 나이트란 말을 잘 안 쓰고 클럽이란 말을. 아니, 근데 쓰니까. 왜냐면 저게 이제 클럽이라 그러면 좀 있어 보이는데 저게 약간 국일관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명일관 뭐 네, 이런 그런 거 것처럼. 있잖아요. 네, 관광 나이트 뭐 이런. 내가 어제 저거 보고 어떤 생각했냐면 네. 진짜 유명한 맛집이 있어요. 네. 제가 요리 자격증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네. 아예 식당을 차리는 그거랑 비슷해. 아. 나 이거 제가 주진우에 대해서 들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막 제보가 들어와 죽겠어. 아 입이 건지러 미치겠네. 빨리 고발해. 그리고요. 내가 깜짝 많아. 저 나이트 클럽이 이름이 시시각각대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검사 출신이 저런데 나이트를 갖고 있으면 저기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법적으로 도와줄 거야, 안 도와줄 거요? 도와주겠죠. 상담이라도 해줄 수 있을 네. 거 아니에요.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근데 이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저러한 건물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분당에도 저런 건 나이트가 있습니다. 퐁퐁 나이트라고. 누구? 퐁퐁이야 왜 또? 퐁퐁 나이트. 딱 이렇게 퐁퐁 좀 뭔가 통하잖아. 아, 퐁퐁남들 그거. 나도 그 말을 하다. 퐁퐁 나이트라고 있는데 우리 석열 오빠 가야겠네. 더 웃긴 건 뭐냐면 꼭 그 건물에다가 안철수 의원이 선거 캠프 차립니다. 퐁퐁 나이트 건물에? 그래서 이제 대형 현수막을 걸어놓으면 이게 퐁퐁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 막 그러면 밤에 가보면은 대형 현수막이 막 이렇게 불긋불긋해. 우리 막 반짝반짝반짝.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런 나이트를 좋아하나? 왜 저러지? 왜 저기다가 현수막을 걸지? 제가 그런 의문이 들었는데 어쨌든 참 희한한 그런 네.
취향인 것 같습니다. 그분도 펑펑남이신가? 넘어가시고. 여기 울산의 이 나이트 클럽은 어디 그러니까 정권 초반에 지난 총선 초반에 주진우 의원 관련한 재산 점검할 때 이 나이트에 나온 적이 있는데 여기가 정말 핫플레이스입니다. 옛날에. 울산의 네, 핫플레이스. 핫플레이스. 현대백화점 네. 쪽 뒤에 있다고 해요. 네. 자, 근데 이 다음 사진 한번 봐봐요. 요게 어떤 분의 소매 자켓 소매 모양입니다. 저거 김민석 후보자 해줬네. 최근 옷이에요. 좀 좀 씁쓸하고 눈물 나지 않아요? 오바로크라도 좀 해주고 싶네요. 그러니까 뭐 한때 최고로 잘 나가던 정치인이었고 그 사이에 10몇 년 동안에 어떤 고행의 길을 걸었고 재산이 직계 가족 다 합쳐도 2억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봤을 때 이분은 물적인 건 초월한 사람이에요.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아예 또 자기 집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소매가 저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김민석 후보자 최근에 낸 책이 있잖아요. 네. 이재명에 대표. 관하여. 네. 이런 책도 좀 많이 사줬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그러네요. 네. 그 책 사주기가 네.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전 재산이 지금 나이가 그래도 50대 후반? 60대 초반이시죠? 제가 네. 정확히 나이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 정도 되는데 2억 64년생. 그러면은 60대 초반이신 건데 그 2억 정도 됐다 하면 이게 뭐 돈이 적은 게 뭐 저는 척고 청렴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오랫동안 정치를 하신 분이 그렇게 부정 축제에 대해서 단 하나 연루가 되지 않았다라는 증빙이고요. 이게 2억 정도 되는 거면 우리가 안진걸 소장님 제가 괜히 비교해서 너무 죄송한데 안진걸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이게 돈이 막 돈 모으고 이런 사람 아닌 걸로 알고 있잖아요. 2억보단 많아요. 네. 집도 있어요. 차도 있고. 아이고. 아니 근데 진짜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이미지 자체가 되게 품격 있고 저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되게 풍요로우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면 되게 자존감도 아주 높으시고 구김살이 없잖아요. 맞아. 그냥 항상 당당하고 말씀하시는 게 이런 표현하기 그렇지만 굉장히 귀족적이세요. 맞아. 그래서 목소리도. 맞아. 근데 이번에 재산 공개한 거 깜짝 놀랐어요. 와. 말투도 그렇고. 예. 이건 봐봐요. 주진우 아들 재산 19살 아들 재산 7억 4천. 김민석 후보 아들 재산 200만 원. 여러분 이게 뭘 2억이면 재산이야. 2억이면 서울에 웬만한데 반지하 전세값밖에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언론들이 이제 제일 열받았던 게 이런 거 아니에요. 김민석이 수억 원의 정치자금을 뜯어가서 60대 부부가 자살했다라고 하는 저거 완전 생판 거짓말인 거잖아요. 진짜 고발해야 되는 저게 거예요. TV조선에서 저 엄튜브가 누구냐면 예전에 TV조선에서 활약했던 엄성섭 아나운서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저기 나와가지고 저게 그 TV조선 계열 채널이에요. 엄튜브가요?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하차하게 됐습니까? 수산업자한테 스캔들이 있어서 아무나 하차하게 된 사람이잖아요. 그 안경 쓰고 그래, 말 세게 했던 사람. 땡땡이 있잖아. 어. 땡땡이. 근데 그 사람이 저걸 가지고 와가지고 김정은 닮은. 그러니까 일방적인 유서에 대한 주장만 저 편지를 읽는 거예요. 근데 저런 편지가 김민석 의원도 안 읽어본 걸 저게 어떻게 유출이 되느냐부터가 말도 안 돼. 되게 웃기다는 저게 이제 겁니다. 의혹은 저게 검찰로부터 나와서 지금 누군가가 흘렸다라고 하는 그 의혹인데 사실인지 내용인 들어보면 저게 검찰에서 소명이 됐던 게 저거 한번 그냥 읽어드릴게요. 설명하는 것보다. 그들을 아버지 어머니라 부른 적이 없고 단 1원도 받은 적이 없다. 자살까지 하면서 사람을 모함하다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들 부부는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에게 허가를 받게 해달라는 무리한 부탁을 했고 이를 들어주지 않자 가족들을 못살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노부부가 자살하고 난 후 검찰에서 전화가 와 직접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게 예를 들면 추징금 때문에요. 저 돌아가신 분들이 추정컨대 네. 이게 자녀한테 돌아가지 하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게 녹음된 통화본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나는 김민석한테 돈을 준 적이 없다는 게 통화 녹음으로 증명이 됐어요. 네. 저 가짜 뉴스를 검찰이 흘렸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그게 TV 조선사 때 받아가지고 저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맞아요. 김민석한테 돈 줬는데 못 받아갖고 노부부가 자살한 것처럼.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김민석 의원이 진짜 악질이다. 뭐라고 그랬더라? 기레기가 아닌 쓰레기라는 표현까지 쓰지 않습니까? 진짜 이거는 악질이다. 계속해서 허위시설 유포하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 처벌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다른 걸 떠나가지고
2억밖에 없는 재산 없는 사람을 야 김민석 스폰서 있는 거 아니야? 스폰서는 니들이 갖고 있는 거잖아. 김민석이 어떻게 스폰서가 있을 수 있어요? 1,000만 원씩 빌린 건 추징금 빨리 갚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네. 근데 그건 나중에 어차피 갚을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네. 차용증까지 있어. 그거를 스폰서라고 이야기하고 김민석 막 의혹을 제기하는 거. 우리가 김민석 못 지키면 이재명 정부 굉장히 곤란해진다는 말씀 드리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가고 보겠습니다. 어저께 저 김용 부원장 사건 관련해서 기자회견이 대대적으로 열렸었죠. 막 현역 네. 국회의원들만 막 열 몇 명. 13분 오셨어요. 근데 임세훈 이쁘다. 임세훈에 잘했다. 대해서 장하다 임세훈. 사진이 사실 임세훈 저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뭐냐면 왜 이렇게 김용이 가리고 임세훈이 돋보이잖아. 나 너무 못되게 이렇게 나왔어. 찍히면 안 된다고. 아니, 아니야 엄청 잘했어. 엄청 세게 잘 나왔어. 아니 전 설명만 했을 뿐입니다. 설명해봐. 왜 저게 문제가 되는지. 일단 저기 압수조서라는 게 이제 저 최초로 공개를 한 거예요. 김용 부원장 사건 관련 압수조서를 공개를 했는데 이게 원래 저희가 확보한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만 이 선거가 좀 있어서 그냥 조사를 안 했고요. 이 압수조서가 뭐냐면 그러니까 수사기관 있잖아요. 검찰 혹은 경찰이 압수 또는 수색 검증 이걸 통해서 확보한 물건 그 경위 일시 장소 관련자 이런 걸 기재한 문서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가 보면은 박태선 씨라고 유동규의 소위 말하는 내연녀라고 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정민용 이 사람이 뭐 니네 그 가방에 뇌물 있었던 거 아니야 해가지고 그 가방을 이제 압수한 것에 대한 조서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 그 당시 대표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네. 사건인데 피해자 이재명으로 써 있습니다. 아예. 와. 그러니까 압수조서에. 이 사건의 수사의 목적이 이재명 대표 대통령이었다는 걸 그냥 보여주는 예, 증거예요. 증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2022년 10월 13일, 18일에 이제 저 조서가 꾸며진 건데 그러면 저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윤석열이 정권이 출범한 지 6개월도 안 될 때예요. 그때부터 아예 이재명을 표적으로 딱 잡아서 그 주변 가족 다 턴 다음에 결국 최종 목적지는 이재명으로 향하기 위한 하나의 증거다. 와.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나 그 정치 수사는 이렇게 조작이 의심된다. 정치 검찰의 장난질이다라는 증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진짜 그 우리나라 법원이 정말 개역 같은 건 뭐냐면은 증거가 하나도 없는 재판도 검찰이 기소한 거를 1심부터 들어주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김용이 종진상이 대장동 사업자들 돈 받았다는 증거는 네. 일도 없어. 맞아요. 안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증거는 되게 많아. 근데 그거 확정시켜버리잖아. 네. 이화영도 마찬가지잖아요. 얘네들 주장만 있어. 쌍방울 김성태 등의 주장만 있어. 네. 증거 없는데 확정시켜버리잖아요. 이게 되게 열받는 거예요. 저것도 정치적, 그러니까 검찰이 왜 해체가 되냐면 정치적 수사했잖아요. 이따가 김건희 이야기 따로 하겠습니다만 네. 김건희는 수사 뭐 어마어마한 증거가 있어도 그거 모른 척하고 그냥 무혐의 처분 하잖아요. 네. 아니 이재명 대표 말고 김용 정진상이 돈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데 네. 이미 이재명 피의자가 돼버리는 이런 맞습니다. 아예 이게 저기의 피해자는 저기 나와 있는 뭐 정민용, 유동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과정에서 압수조서가 나온 건데 어떻게 여기서 이재명이 피의자로 딱 적시가 되어 있습니까? 저 문서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저 시점이 되게 중요한 게 저게 10월 18일 날 저 조서가 꾸며진 건데 그 전에 이제 9월 28일쯤에 그 유동규 씨의 진술이 갑자기 바뀝니다. 검찰이 원하는 바대로. 그때 어떻게 네. 됐냐면 네. 변호인 없이 유동규가 출정을 해요. 검찰에 몇 번 갑니다. 그리고 나서 유동규 입장이 바뀌면서 유동규가 풀려나. 맞아요. 이게 대표적인 스킬이에요 이게. 네. 야 이재명이라고 불어. 그러면 네 죄는 사해줄게. 이게 유동규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이재명 대통령이랑 연관돼 있는 사람들은 딱 그런 식으로 풀려놨어. 맞습니다. 근데 그때도 유명했던 게 그 이제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검찰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몰려가서 유동규를 인터뷰를 하는데 유동규가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질문에 대해서 검사한테 물어보세요. 검찰한테 물어보세요. 변호인이야? 오. 자기가 검찰 변호인이야? 그 유동규가 새날도 막 엄청난 영상을 갖고 고소를 했는데 네. 다 무혐의 받았습니다. 우리 최근에. 네. 예, 맞습니다. 그 법정에서 참여했던 변호사들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동규 가만 보면은 진술을 하다가도 검사들 눈치를 이렇게 많이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뭔가 검사들이 인상을 쓴다든지 이러면 갑자기 진술을 하는 도중에도 아프다고 휴정을 하고 퇴청하는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보면은 뭔가 좀 진술이 바뀌어 있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 유동규가 저희가 이제 별명을 붙인 게 검찰의 진술 자판기라고 별명을 불렀습니다. 원하는 대로 진술해주는. 네, 네. 제가 그래서 유동규 별명을 하나 지어줬어요. 그때 뭘로요? 당시에 검찰의 마스코트다. 마스코트. 그랬더니 기분 나쁘다고 저를 또 고소했어요? 고발한 거예요. 주진우랑 똑같네. 뭐만 하면 고발을 꼬이면 그냥 고소를 했는데 이제 뭐 그러고 나서 저는 한 번도 조사도 안 받았거든요. 근데 네. 뭐 무혐의 처분 왔다. 통지서가 하나 오더라고요. 오. 뭐. 그냥 한번 이렇게 협박한 거네요. 너 이제 입 조심해라는 아니 식으로 우리가 고소 그 사건 고발하는 게. 때문에 경찰에 나가서 진술 받는데 경찰도 어처구니 없어더라고. 아, 자, 뭐 검찰의 마스코트라는 게 나쁜 건가요? 왜 그러니까. 마스코트는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저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제도 우리가 비슷한 방송을 했는데요. 검찰은 개혁이 아니라 해체가 필요하다. 검찰정법 폐지 신속 처리하겠다. 이게 지금 허영 민주당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가 오늘 한 말이에요. 요거는 내년 9월 달이면 검찰이 해체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 올해 9월 달 안에 그 법을 통과시키고 그 법의 조건이 있습니다. 1년 유예해 주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검찰이 수사권이 없어지면 혼란이 생길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유예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영배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이 발의했을 때는 네. 민주당 공식 입장은 아니야라고 했던 게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서 공식적으로 저 발언이 나온 거예요. 선포한 거야. 검찰은 내년 9월 달 안에 해체된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저는 제발 좀 그 서초동에 있는 그 의리의리한 대검찰청 신혼가구나 저기 1인 가구 청년들한테 좀 청년 주택으로 빨리 분양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임대하든지. 자, 알겠습니다. 자, 인기 폭발일 것 같죠? 그러니까. 역세권이죠. 저도 살고 싶네요. 아. 자, 어쨌건 지금 김민석 의원 네트에서도 지금 나오는 저런 자료들이 검찰을 통해서 사람 한 사람 인생 망쳐놨는데요. 네. 김민석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처럼 어떻게 살아나온 거예요, 지금 보면. 자, 김민석은 죽지 않아? 네. 쉽지 않아. 부활하셨죠. 이번 네. 국무총리가 되더라도 재산이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자, 제인이 누구처럼?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제인님, 맞아. 주진우는 이름을 제가 새로 지어주었습니다. 새로운 이름은 조진우. 고발각인데? 호도 지어주겠습니다. 호는 인생 조진우. 자, 법치국가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검사는 마치 절대 반지를 가진 골룸 같은 존재입니다.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번 정권의 절대 반지는 없어질 겁니다 하셨고요. 맞습니다. 연속해서 이제 안진거 소장님은 재산 축적할 시간이 없으실 텐데 재산 형성 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근데 아니, 내가 안진걸 아니, 소장님 아니. 충격받았어. 왜? 부자 같아. 아니 2억보다는 많다고 2억보다는. 안진거는 집도 있다잖아. 부자처럼 생겼잖아. 자, 비단 왕. 자, 김민석 후보님의 해진 양복섬에 눈물이 납니다. 어쩜 인생을 저렇게 아름답게 사셨을까요? 꼭 예수님 같으시네요. 안진걸 소장님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괜히 말했다. 큰일 났다 이제. 농담이고 안진걸 배우님 사랑합니다. 네. 안진걸 배우가 단독 주연을 한번 해야 될 텐데요. 그 영화는 망할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왜냐하면 뒤에 방송이 없어가지고 네. 시간이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긴 한데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예정했던 시간보다 한 20분 더 하는 거니까요. 괜찮습니다. 나는 상관없어요. 자,